명문 골프장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다. 따뜻한 햇살이 옷을 비추고 고급 차량들이 클럽하우스 앞에 줄지어 멈춰선다. 안내 직원 김준호는 새롭게 입사한 신입이었다. 깔끔한 제복을 입고 고객을 맞이하는 그는 손님의 겉모습만으로 그들의 가치를 판단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잘 차려입은 손님들이 차에서 내릴 때마다 그는 밝은 미소와 함께 공손히 인사하며 빠르게 예약을 확인했다. 하지만 허름한 차림의 남자가 클럽하우스의 입구로 들어서자 준호의 표정이 달라졌다. 낡은 점퍼를 걸친 노인은 모자를 눌러쓰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골프장 주변을 천천히 훑고 있었지만 준호에게는 그저 골프장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다. 준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노인을 가로막았다. 어르신, 여긴 회원 전용 골프장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런 옷차림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른 회원분들도 계시니까요. 아무래도 여기 냄새도 좀 나고. 노인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직원을 바라보았다. 골프장이 원래 그렇게 비싼 곳인가? 나도 젊었을 때 한 번쯤은 쳐보고 싶었는데. 직원은 코웃음을 치며 비웃듯 말했다. 어르신, 여기는 특별한 분들만 오시는 곳이에요.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어르신처럼 거리에서 사시는 분들은 탑골골공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거기서 히히덕거리면서 다른 가난한 노인들이랑 이야기나 나누세요. 심지어 여기 계시면 눈살 찌푸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노인이 주머니를 뒤적이려 하자 직원은 더욱 거만한 태도로 말을 이었다. 돈 꺼내실 생각 마세요. 회원권이 몇 억인 줄 아세요? 어르신이 평생을 모아도 안 될 텐데. 그리고 돈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신분을 봐요. 신분을. 어르신 같은 분들은 절대 회원이 될 수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 옷에서 냄새가 나서 다른 손님들 컴플레인 들어올 것 같네요. 저희 골프장은 상류층 손님들이 오시는 곳이라 어르신처럼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잖아요. 아시죠? 어르신 주제에 이런 곳에 왜 오셨어요? 여기서 구걸이라도 하실 생각이셨나요? 저기, 그만 가보시죠. 경비 부를까요? 아니면 경찰에 연락할까요? 여기 CCTV도 있고 저희가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 골프장 품위 떨어뜨리지 마시고. 그 순간 멀리서 지배인이 급히 뛰어왔다. 그의 얼굴이 새하얘진 채로 노인을 보고 허둥댔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갑자기 오신다고 하시더니 골프장 직원들이 일제히 술렁였다.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인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이 골프장의 회장이라네. 자네는 새로 온 직원인가 보군.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주위의 동료들이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재명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얘졌고 입가에 남아있던 자신만만한 태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재명 회장은 골프장의 입구에서 있었던 일을 되새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손님을 대하는 직원의 태도가 골프장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방금 전의 상황은 그에게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그는 준호를 향해 냉정하게 말했다. 즉시 해고하겠습니다. 골프장의 서비스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직원은 있을 자격이 없소.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다급히 말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님인 줄 몰랐습니다. 제 실수를 인정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표정은 단호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닐세. 자네는 손님의 외모만 보고 판단했어. 그게 가장 큰 문제지. 나는 오늘 자네에게 단순한 신분 검증이 아니라 골프장의 서비스 정신을 가르치고 싶은 것이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자네가 그걸 배울 마음이 없어 보이는군. 주변에서 지켜보던 동료 직원들도 준호에게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어깨를 툭 쳤다. 준호야, 내 태도가 좀 경솔했던 건 맞아. 우리도 다 보고 있었어. 손님의 가치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준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했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회장의 결정은 내려졌다. 당장 짐을 싸고 떠나게. 다시는 이 골프장에서 볼 일 없을 것이네. 준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망연자실한 채로 자신의 실수를 되새기며 클럽하우스를 떠날 준비를 해야 했다. 준호는 해고 통보를 받고도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클럽하우스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머릿속은 복잡했다. 잘못은 분명 자신에게 있었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줄은 몰랐다. 골프장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싶었던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회장을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재명 회장은 사무실에서 골프장 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냉철했지만 준호가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시선을 멈추었다. 무슨 일인가?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다. 준호는 문턱에서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실수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어떻게든 보답하겠습니다. 이재명은 그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그는 천천히 책상에서 손을 떼고 몸을 뒤로 기대며 준호를 바라보았다. 기회를 달라고.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가 다시 일할 수 있을 만큼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준호는 고개를 힘껏 끄덕였다. 예, 반드시 변하겠습니다. 다시는 손님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된 직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여전히 준호를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냉정함과 동시에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이윽고 그는 입을 열었다. 좋네. 기회를 한 번 주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준호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다. 무슨 조건이든 따르겠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거기서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섬김과 배려를 배우게 될 걸세.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월급은 절반으로 삭감될 걸세.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준호는 순간 당황했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이라니. 하지만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예,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이재명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3개월 후에 다시 평가하겠네. 그때까지 성실하게 임하길 바라네. 준호는 감사의 인사를 하며 회장의 사무실을 나왔다. 그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각오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그에게 주어진 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해서 준호의 3개월간의 실현이 시작되었다. 요양원 앞에 서 있는 준호의 얼굴에는 낯섦과 불안이 서려 있었다. 평소 활기찬 골프장과는 달리 이곳은 조용하고 느릿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정원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라고?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다.
첫날부터 그는 적응하지 못했다. 독특한 냄새와 조용한 분위기, 그리고 종종 투덜거리거나 말없이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낯설었다. 아이고, 저 젊은이가 도와주러 왔다고? 한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손짓했다.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하지만 몇 걸음도 가기 전에 할아버지가 계속 지시를 내리는 것에 짜증이 났다. 조금만 천천히, 그렇게 빠르면 어지럽단 말이야. 준호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휠체어를 멈췄다. 이걸 3개월 동안 해야 한다고? 며칠이 지나도 그의 적응은 쉽지 않았다. 밥을 먹여드려야 했고,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해야 했으며, 때로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어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의 마음은 점차 달라졌다. 그는 처음으로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한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젊은이, 난 예전에 골프를 정말 좋아했었어. 남편과 함께 라운딩을 돌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지. 그런데 지금은 다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남편도 떠났어. 그립구나. 그 말에 준호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골프장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손님들 중에도 이런 사연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놓쳤던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그저 벌을 받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배울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의 태도 속에서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요양원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해갔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로만 여겼던 노인들의 도움 요청을 이제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휠체어를 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노인들의 손을 잡아주는 작은 행동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그는 골프장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손님의 옷차림이나 말투를 보고 단정 짓던 예전의 태도는 사라졌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료들은 여전히 그를 의심스러워했다. 저 녀석 갑자기 착한 척하는 거 아냐? 그러게 요양원에서 봉사 좀 했다고 사람이 바뀌나? 동료들의 조롱이 들려왔지만 준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시간이 해줄 일이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익숙해지기 시작한 어느 날, 준호는 새로운 어르신 한 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박명수,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었다.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과는 다르게 그는 활기차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젊은 친구, 자네 골프를 좀 치나? 박명수는 준호를 보자마자 물었다. 준호는 순간 당황했다. 골프장 이야기를 들을 줄은 몰랐다. 네, 조금 해봤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박명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자네 이재명이라는 사람 알지? 준호는 순간 깜짝 놀랐다. 회장님을 아세요? 그럼 우리는 오랜 친구라네. 젊은 시절엔 같이 골프도 치고 사업도 함께 했지. 하지만 그 친구도 예전에는 자네처럼 실수도 많고 오만했던 사람이었어.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박명수를 바라보았다. 회장님이요. 그렇게 냉철하고 완벽한 분이요. 박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맞아. 하지만 변한 거지. 젊은 시절 그는 자기만 알고 남을 무시하던 사람이었어. 그러다 큰 위기를 맞았지. 사업이 무너질 뻔했고 사람들도 떠났어. 그때 그가 깨달은 거야. 진정한 리더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걸. 준호는 묵묵히 박명수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금까지 이재명 회장이 선천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 역시 준호처럼 실수를 하고 변화를 겪으며 성장한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자 그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회장님이 날 요양원으로 보낸 이유도 그런 의미였을까요? 준호가 조용히 물었다. 박명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자네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겠지. 이재명은 함부로 사람을 포기하는 법이 없거든. 그 말을 듣고 준호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고 배우기 위해 이곳에 있다는 걸.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그가 준 기회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3개월의 봉사가 끝났다. 준호는 요양원의 마지막 날,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떠나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고, 섬김과 배려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다. 골프장으로 돌아온 그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장실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게.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이재명 회장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준호를 바라보며 손짓했다. 자네, 이제 다시 돌아온 건가? 준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이재명은 준호를 가만히 응시하며 물었다. 3개월 동안 무엇을 배웠는가?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 제가 오만하고 경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저는 배려하는 법을 배웠고 이제야 진정으로 고객을 대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런 후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좋네. 하지만 말뿐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앞으로의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걸세.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네,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장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럼 다시 일해보게. 하지만 이번에도 자네를 지켜볼 걸세. 예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준호는 감격하며 허리를 숙였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달라졌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골프장에서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준호가 다시 골프장에서 일하게 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회장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준호가 정말로 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아침 골프장 입구로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한 명 들어섰다. 그의 옷은 해지고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동료 직원들은 그를 보고 수근거리며 슬며시 거리를 두었다. 여기까지 걸어오신 건가? 한 직원이 속삭였다. 예약도 없는 것 같은데 저런 분을 우리가 상대해야 하나? 다른 직원이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노인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어디로 모실까요? 노인은 가만히 준호를 바라보았다. 난 단순히 이곳을 구경하고 싶어 걸어왔네만 괜찮을까? 준호는 주저하지 않았다.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그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모시고 클럽하우스로 안내했다. 한편 이를 지켜보던 동료, 직원들은 어리둥절했다. 잠시 후 이재명 회장이 나타났다. 그는 준호와 노인을 보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노인을 향해 다가가 정중히 인사했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준호는 깜짝 놀라며 노인을 다시 보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이 노인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골프장의 창립 멤버이자 회장의 오랜 친구였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준호를 바라보았다. 젊은이, 자네는 정말 변했구만. 처음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다르군. 이재명 회장은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야 확신이 드는군. 자네는 이곳에서 계속 일할 자격이 있어. 준호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이번에는 단순한 복직이 아니라 진정한 신뢰를 얻은 순간이었다. 최종 시험을 마친 후 준호는 다시 골프장 직원으로서의 하루를 시작했다. 예전과는 다르게 그는 더 이상 손님의 외모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다.
누가 오든지 진심으로 맞이했고 정중한 태도로 응대했다. 이재명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미소를 짓는 그의 얼굴에는 흐뭇함이 묻어 있었다. 확실히 달라졌군. 그는 중얼거렸다. 동료 직원들도 준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한때 그를 비웃고 조롱하던 몇몇 직원들도 이제는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요양원에서 뭔가 깨달은 모양이야. 예전 같으면 무시했을 손님들도 똑같이 대하는 걸 보면 말이야. 그러게, 사람 진짜 변할 수도 있나 봐. 준호는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예전처럼 과하게 의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변화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 한 노신사가 클럽하우스로 들어왔다. 다른 직원들이 그를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준호는 즉시 다가가 공손히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노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가 준호인가? 준호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네, 그런데 어떻게 제 이름을? 노신사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재명 회장이 자랑하던 직원이 바로 자네더군. 그래, 앞으로도 초심 잃지 말게. 준호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다짐했다. 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성장을 이뤄냈다.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고 그 속에서 자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다. 그의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 있었다. 골프장 회의실, 따뜻한 햇살이 창가를 비추고 있었다. 준호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장 이재명의 앞에 섰다. 3개월간의 봉사활동을 마친 후 그는 이제 골프장으로 정식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재명 회장은 조용히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가 많이 변했군. 그동안 수고했네.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자네에게 새로운 직책을 맡기려 하네. 고객 응대 교육 담당자로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역할이지. 자네가 직접 경험한 것을 후배들에게 전해주게. 준호는 깜짝 놀랐다. 단순한 복직이 아니라 이제는 후배들을 지도하는 역할이라니. 그는 감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주 후 준호는 새로운 직책을 맡아 후배 직원들을 교육하는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이야기하며 진정한 고객 응대란 무엇인지 강조했다. 후배들은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며 배워갔다. 그날 저녁 준호는 회장실 찾아가 조심스레 물었다. 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재명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어보게. 그때 저를 용서해 주신 이유가 뭔가요? 회장은 잠시 침묵한 후 천천히 대답했다. 누구든 변할 수 있지. 나도 그랬으니까. 준호는 그 말을 곱씹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고 배움을 후배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시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준호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고, 진정한 배움은 실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준호처럼 한때 실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변화의 기회는 언제든 주어질 수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감동과 교훈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